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이제 강세 국면으로 돌아서려는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44,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장으로 전환되기를,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조치 발표 이후에 온체인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이동된 것이 확인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도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7만 개 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0만 개가 어디론가 이동을 한 것인데, 대부분 중국에서 가상화폐 영업이 금지되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종의 차이나 엑소더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로 2,600달러 선까지 후퇴했다가 다행히 3,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회복세는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해왔던 기관들이 최근 이더리움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JP모건의 보고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안티 비트코인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으로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중국 본토에서의 영업을 접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탈중앙화 컨셉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로 꼽히는 팻 투미 의원이 연일 SEC의 불명확한 규제 방식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항의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압박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게리 겐슬러의 단독 플레이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강세 전환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슈 트래킹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9월 27일 오전 비트코인은 44,000달러 돌파를 이뤄내면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다행히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지지라인이었던 44,000달러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가 1차적인 목표 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6으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섞여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대 수준으로 하루 전보다는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구가인 라켈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1,000달러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 이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5,178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가격대를 넘어서 48,843달러 오버헤드 저항 이상으로 가격을 밀고 유지하면 52,920달러까지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할 경우에 상승 재개를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면 곰 세력은 가격을 41,000달러에서 39,600달러 핵심 지지 영역 아래로 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하락세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아슬아슬한 구간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악재로 인한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불법 조치 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온체인에서 이동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닷컴은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9월 26일 새벽 1시에 비트코인 72,999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자금 이동은 중국 영업 철수에 따른 고객들의 현물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두 개의 큰 지갑에서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최소 1개 정도는 후오비의 콜드월렛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갑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이체를 통해서 10만 개 넘는 BTC를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연구그룹은 이것은 후오비 거래소에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다. 중국 고객들의 인출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후오비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80만 개가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각에는 또 거래소에 있는 USDT를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USDT가 급락하는 현상도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의 비트코인 소유 자체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현금화 수요가 순간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후오비 등 중앙화 거래소가 중국 본토 철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 주말 동안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과 스시스왑의 네이티브 토큰이 24시간 기준 각각 22% 또 18% 상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비노크로프 시너지 캐피탈 전략가는 탈중앙화로의 위대한 전환은 우리에게 달렸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공격적인 암호화폐 금지 덕분이다. 향후 DAI 스테이블 코인이 USDT와 비교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된 마켓플레이스를 지원하는 레이더 1, 2 솔루션의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로 2,600달러대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3,000달러대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중국발 충격으로 이틀 동안 급락을 했을 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반등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주 이더리움 가격은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와 더불어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에 따른 매도세로 인해 코인베이스 거래소 기준 2,651달러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더리움 황소는 발판을 유지하고 가격을 심리적인 저항 수준인 3,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인으로 디파이와 NFT 등의 지속적인 열풍을 꼽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담긴 8월 이후 CME 데이터를 보면 21일 평균 이더리움 선물 프리미엄이 현물 이더리움 가격보다 1%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JP모건은 최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미는 암호화폐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와 카르다노가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SEC의 규제 방식을 놓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상원 패투미 의원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투미 의원은 서신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투자자는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엄격한 처벌과 벌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SEC의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한 우려는 나뿐만 아니라 SEC 내부 위원들도 동감하고 있다. 최근 SEC의 행보와 관련해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엘라드 로이즈먼 위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취급 방식에 대해서 실망을 내비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투미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되는데 과연 최근 이어진 SEC의 이상한 정책 행보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단독 플레이일지 회의감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NFT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두바이 엑스포 슬로베니아 전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NFT를 증정하기로 했는데 국가 단위로 관광과 홍보를 위해서 발행된 첫 NFT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3D 전시물과 고화질 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부 차원의 NFT 활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실용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진영의 근거 가운데 언제나 비트코인 환경 이슈가 빠지지 않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게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와 원자력 발전소의 제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의 위기와 어려움이 각자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길을 더 끄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원하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남아도는 전력을 처리하고 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레 에너지는 테라울프와 손을 잡고 펜실베니아 핵발전소 근처에 축구장 4배 크기의 비트코인 채굴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규 핵발전소 프로젝트 가운데 처음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클로사의 경우에는 콤파스 마이닝과 20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클로는 이를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소형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채굴업자들에게 있어서 원자력은 저렴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성을 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수도가 되겠다라고 밝힌 마이애미시의 경우에는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이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 핵발전소를 채굴업자들과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채굴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주목해야 될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28일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란히 청문회에 섭니다. 파월 의장은 29일에 유럽 중앙은행 주최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테이퍼링 이슈를 비롯해서 CBDC 등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일에는 임시 예산안 표결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날 상황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정된 일정들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